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영상은 정말 우리를 감격시킨, 정말 깜짝 놀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한가득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영향력이 정말 말도 안 됐구나, 어마무시했구나 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면 감성장인 임영웅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 3,900만 조회수 돌파 소식입니다. 이제 곧 4천만 뷰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지난 5월 3일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가 곧 4천만 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있었던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정규앨범 타이틀곡이기도 하지만 타이틀곡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서사가 담겨있는 노래죠. 이 노래 한 곡만 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트롯곡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꾀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중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4천만 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1년 만에 거의 4천만 조회수 돌파라는 어마무시한 유튜브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어마무시한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는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가만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랑은 늘 도망가. 이 사랑은 늘 도망가가 한마디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임영웅님의 다장르를 본격화하는 첫 노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음원 영상의 조회수만 6,700만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조회수라고 할 수 있겠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음원 영상 총 조회수가 이제 7천만 뷰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사와 아가씨의 메인 OST 곡이었습니다.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리고 이제 나만 믿어요, 발로트의 어떠한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었던 임영웅님에게 이 사랑은 늘 도망가 음원의 발매는요, 팬들에게도 임영웅님에게도 나아가선 드라마에게도 엄청난 이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변화를 엄청나게 가속화시켰던 중요한 요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래가 6,700만 뷰 돌파,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3,900만 뷰. 결국 임영웅님의 노래가 한순간에 뒤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 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 사이에 히어로도 있었지만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이문세님의 이 발라드 곡을 재해석하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정통 발라드 곡이 발매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다음 앨범, 2집 앨범이 얼마나 또 다른 변화를 일으켜낼지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변화의 장르의 변화는요, 우리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음원 결과는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임영웅, 뉴진스에 이어 2위 달성, 바로 2023년 상반기 서클지수 점유율 5%를 기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23년 말 그대로 상반기 가수별 서클지수 점유율 결과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뉴진스가 7개의 노래로 6.6%의 점유율을 보여줬고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15곡의 노래로 5%의 점유율을, 그리고 3위에는 임영웅님이 커버곡을 신나게 댄스해서 보여줬었던 바로 아이브입니다. 아이브가 5곡의 노래로 4.5%, 그 외에 르세라핌, 아이들, 아이유, 방탄소년단 등등 2023년 상반기 가수별 서클지수 통틀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위에 등극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뉴진스의 파워는 뭐 방탄소년단 못지않은, 방탄소년단을 어떤 측면에선 압도하는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대세 걸그룹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따라올 걸그룹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뉴진스와 임영웅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을 정도의 파워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니 임영웅님의 파워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은 내 도망가와 같은 노래들의 파워로 귀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1위는 무조건 임영웅이지. 듣기 너무 좋은 말 아닌가요? 1위는 무조건 임영웅이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바로 트로픽 결과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또 1위를 했다. 17일 트로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로픽 측에 따르면 임영웅은 7월 2주차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문에서 86만 9,360포인트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임영웅의 독보적인 1위 행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1위 결과 포인트 숫자만 봐도 막 수십만, 수천만 득표수를 보여주고요. 나아가선 이런 것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 1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정말 깜놀하게 만드는 주요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오늘 저녁 8시에 다시 한번 증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오늘 저녁에 있을 더 트롯쇼죠. 임영웅, 김호중, 김희재 3파전의 승자는 더 트롯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임영웅, 김호중, 김희재가 맞붙는다 라고 적혀져 있죠. 자, 아시다시피 사전투표 점수에서 우리가 좀 뒤쳐졌었던 그 이유 때문에 이 김희재님이 깜짝 놀랄 역전승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떨까요? 이번 주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사전투표 점수에서조차 1위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김희재님의 팬덤이 또 무섭게 치고 올라왔던 걸 아마 투표를 해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더 트롯쇼 1위 기록 쉽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임영웅님이 승리할 것이라는 데에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방심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방심을 하기에는 이 김희재님 팬덤 분들의 파워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한 화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여기에서 방심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더 트롯쇼 실시간 투표에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꼭 참석을 해주셔서 실시간 투표를 꼭 해주셔야만 한다. 그래야지 우리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위의 재탈환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전이었다면 그냥 이렇게 해도 임영웅님이 1등 하겠지 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같은 트롯맨, 그것도 김희재님 팬덤 분들의 파워가 이게 지금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여기에서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런 1등의 모습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시되어 왔다라는 건 그만큼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굉장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굉장했었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요. 그만큼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사전투표 점수가 조금 부족했었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아쉽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실시간 투표가 함께 동반이 되는 순간 저는 눈부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시가 늦은 시각이 될 것 같아요. 아마 9시 넘어서 임영웅님의 더 트롯쇼, 하지만 그 결과 제가 빼놓지 않고 또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소씨가 4개의 영상을 다 올리게 될 것이고요. 아마 이 더트로쇼는 5개째 영상에서 제가 소식을 전달해드리게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임영웅님을 우리가 왜 응원하는지를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아마 오전에 올라온 기사라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시느라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청난 기사가 났죠. 임영웅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2억 원을 기부했다. 스타들의 기부 행렬이 계속된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 매일경제에도 올라왔습니다. 임영웅 호우 피해 지원에 2억 원을 기부했다.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 가수 임영웅이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2억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임영웅은 17일 소속사 물고기 뮤직과 함께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그는 팬클럽 영웅시대의 이름으로 이번 기부를 진행하여 남다른 팬사랑을 보여줬다. 임영웅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죠? 이런 사람입니다. 이 자화자찬하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자신은 겸손하게 하지만 행동은 빛나게. 와, 정말 너무나 멋진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유튜버들 중에서도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입으로 자화자찬하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항상 자랑을 끊이지 않는 그런 유튜버들, 그런 연예인들, 심지어 우리 일상에서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빈 껍데기 강정인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행동만큼은 자랑할 만한 행동을 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워낙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영웅님은 그런 종교가 없는 무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앙이 있는 분들 못지않은 멋진 행보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영웅시대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는 것도 너무나 놀랐고요. 심지어 자신의 생일마다 영웅시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또 2022년 3월 달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또 지난해 12월에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자, 벌써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총 기부 금액이요 12억 원입니다. 12억 원. 이거 금방 20억 원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임영웅님이 이렇게 기부를 할 때마다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저렇게 몇억 원씩 툭툭 기부해서 괜찮냐. 그런데 제가 최근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51억 원 펜트하우스를 현찰을 주고 구매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겠습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미 어마무시한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능력자의 기부, 뜻깊을 수밖에 없죠.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억 기부가 최근 몇 개월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2억 원이 기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 금방 12억 원이 된 거죠. 심지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탑스타들이 이번 폭우 피해를 통해서 기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명한 여배우 김혜수 씨, 산불 피해 때 기부를 했었죠. 그리고 각종 피해 기부 때 등장을 합니다. 가수 싸이 씨, 또 워낙 유명한 슈퍼스타잖아요. 역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 원을 기부하여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배우 임시완 씨도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가 심하다라는 것을 알고 기부를 실천하게 되고요. 한효주 씨, 여배우죠. 한효주 씨 역시 전국적으로 갑자기 쏟아진 비 피해로 인해 슬픔을 짐작할 수 없다라면서 역시나 성금 5천만 원을 기부합니다. 이 배우 임시완 씨도 3천만 원을 기부했고요. 싸이 씨도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박나래 씨도 또 기부를 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죠. 자, 유명한 배우들조차도요, 수천만 원에서 해외 슈퍼스타인 싸이 씨가 1억 원인데, 물론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그 규모를 단순히 나열해 본다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총 2억 원 기부. 물론 신정은 대표님과 함께 각각 1억 원씩 기부를 했습니다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기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기부한 2억 원이요.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팬분들이 볼 때 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2억 원이라는 돈은요. 누군가에는 한평생 모을 수조차 없는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누군가는 나이가 40대, 50대에 달하면서 이 금액을 모으지 못해 좌절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은 이 금액을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아무리 스타들이라 할지라도, 슈퍼스타들이라 할지라도 가수 사이시만 해도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1억 원을 기부했어요. 이것도 엄청 큰 금액입니다. 3천만 원? 이것도 엄청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그 와중에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부 기부 금액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줬냐면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건이 정말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가지고 왔죠. 아마 이게 결정타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떠난 분들의 숫자가 13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얼마나 컸는지 지금 뭐 여기저기에서 뉴스 기사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분들의 절규가 정말 전국에 번지고 있고요.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충청도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민분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여기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지하차도에 물이 한 몇 분 만에 차오르면서 이 근처에 있었던 댐이 무너지면서 말도 안 되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참, 이 사건에 대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버스에 있었던 이 공항으로 가던 공항버스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면서 정말 역주행해서 나가는 차량의 블랙박스가 공개가 됐었지만 보이시죠? 순식간에 정말 수분 만에 물이 들어차면서 이거는 물이 다 찬 것도 아니었어요.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면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잠겨버리는 이 지하차도 입구입니다. 입구.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고 여기에 대한 피해 복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댐이 무너져서 정말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며 세상을 떠나게 된 안타까운 분들의 사연. 이것을 보고 임영웅님이 결정적으로 기부를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따뜻한 마음 우리가 더욱더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댓글 응원 파워가 필요한 시점이 또 한 번 도래했습니다. 소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임영웅님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소천사님들 평소에도 댓글 잘 안 다시던 분들조차 임영웅 띄고 호흡피해 2억 기부 응원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등등 다양한 메시지를 남겨주신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브랜드 평판에도 너무나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런 임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이 도화선이 돼서 저렇게 피해 복구에 많은 기부금과 지원금이 더 몰리기를 기원하는 바이니 꼭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만큼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또 의미 깊은 이야기 소씨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끊지 않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이런 기사가 올랐어요. 슈퍼 LG 세대 만물상.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시니어 세대로 보이는 가슴팍에 60, 아마 60대를 나타내는 시니어 세대의 영웅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자, 기사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한번 쭉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지인이 아내 혼자 가수 임영웅의 LA 콘서트에 가버리는 바람에 아들과 둘이서 썰렁한 휴가를 보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썰렁한 휴가를 보내시게 된 거죠. 자, 그의 아내는 열광적 임영웅 올콘족인 50대 여성이다.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전부 다 보는 올콘족이었던 거죠. 이 올콘족이란 좋아하는 가수의 모든 콘서트에 빠짐없이 구경 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유행어다.
세계적으로 K-팝의 영향력은 BTS나 블랙핑크 등의 팬덤에서 나오지만 국내 가요 시장에서는 트로트 가수들에 대한 50, 60 세대 이상의 열혈 팬덤이 10대, 20대를 능가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래 학자 브래들리 셔먼은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것을 초고령화라는 용어 대신 슈퍼 에이지라고 명명합니다. 에이지는 이제 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슈퍼 에이지, 즉 MZ세대를 능가하는 슈퍼 에이지 세대가 신소비 권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로운 소비 권력, 그러니까 막강한 소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고객층으로서 어찌 말하면 새로운 대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새로운 대세의 모습이 강림을 했다.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가 신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0세 이상의 인구가 소비하는 돈이 2020년 8.7조 달러에서 2020년 말 15조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와, 8조도 대단한데 15조라니. 뭐 소씨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게 뭐 계산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대단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영웅시대 분들인 거죠. 2030년이면 세계 195개국 중 35개국은 5명당 1명이 65세 이상일 것이다.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다. 지금 6070 세대를 이제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적절치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칠 것이다. 쉽게 말해서 평균 수명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노인의 기준이나 명칭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미 앞서 있었다. 풍부한 경험과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라는 의미에서 50에서 75세 사이의 분들을 액티브, 능동적인 단어의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능동적인 나이 세대다. 그래서 이거를 58세대라는 용어로도 불렀다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도 많지만 어차피 닥치게 된 고령화라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1955년에서 1963년 이 나이대에 막내인 63년생이 이제 60세에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 대부분이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막내뻘에 달하는 나이대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712만 명의 베이버 세대 중 4명 중에 3명이 고등학교 이상의 굉장한 고등교육을 받았고 고도성장기에 20, 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단군 이래,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역동적인 세대가 될 것이며 이것을 활력 넘치는 슈퍼 에이지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대세 세대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MZ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MZ세대의 유행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죠? 이제는 시장 경제와 세상을 제대로 원활히 가동시키는 거는 어린 10대, 20대의 MZ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 세대, 50, 60 세대 분들, 나아가선 70 세대까지 시니어 세대 분들이 본격적인 반전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서점가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임영웅님의 이 대결 깜놀 결과를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점가에서도 임영웅님과 방탄소년단의 이 박빙, 엄청난 매치, 팬덤 구매 열기가 후끈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임영웅님의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 수십 명의 전문가분들이 인터뷰로 쏟아내온 이 이야기와 방탄소년단이 직접 인터뷰로 한 10주년 공식 서적인데 이것이 정면 맞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덤인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팬 활동과 구매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치인지 느낌이 팍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여기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특히나 눈가를 사로잡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이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임영웅님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 특히 대전 콘서트 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연장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관객이 모두 입장하는 데에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모두 입장할 때까지 관객 입장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2시간 정도는 미리 비워놔야 된다고 해요. 따라서 그 시간 동안 사운드도 체크하고 여러 상황에도 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대기실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잠시 바람을 쐬고 싶었고, 그래서 밴드 멤버 몇 명과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영향력과 아주 눈부신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책을 직접 구매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수호 씨가 이 책이 이제 오기도 왔지만 이걸 다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릴까 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원하지 않는데 제가 그런 내용을 다 제 유튜브 영상 조회수 때문에 공개를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출판업계에서 이 책을 판매해서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또 거기에 반하는 행동일 수 있잖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몰랐던 콘서트와 임영웅님의 이 함께 있었던 세션 연주자분들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보실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이 되고 있고, 그런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서점가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눈부시게 보여지고 있고, 심지어 이런 눈부신 엄청난 활약이 잘 생각해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방탄소년단이라는 세계 최고의 탑 아이돌 그룹과 전면 승부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 활약상이 얼마나 눈부신 활약인지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나다 보니 오늘 주말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와의 이 경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왔죠? 모든 유튜버가 같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이 언론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와의 경기를 똑같이 계속 기사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와의 이 만남이 우리를 깜짝 놀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또 다른 영향력이 있어요. 오늘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인데 바로 KBS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여기에 시청자 탐사대, 생존게임, 코드레드 이런 2개의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평가가 됐습니다. KBS에서 말하는 마이 리틀 히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 관객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팬들과 소통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준 방송 프로그램이었잖아요. 흥행면을 놓고 생각한다면 더 다양한 컨셉과 더 많은 게스트를 초청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에는 깜짝 놀랄 비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LA에서 모인 전 세계의 영웅시대 팬덤 간의 만남을 소중히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프로그램의 기획과 또 연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서승한 PD, 마이 리틀 히어로를 함께 제작한 PD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히어로, 임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롭고 솔직 담백한 33살 보통의 청년 임영웅의 모습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임영웅의 일상에 LA라고 하는 처음 가보는 도시를 접목하여 신선한 일상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영웅님을 더욱더 화려하게,
더욱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무대 위주로 이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도 있었지만 좀 더 아티스트 임영웅이기 이전에 인간 임영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을 잘 담아내도록 노력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평소의 살가운 모습들,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이 모습들, 사실 이 모습은 방금 말씀드렸던 손흥민 선수와의 축구 경기만큼이나 다양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런 일상적인 임영웅님의 모습이 가식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데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BS 입장에서도 좀 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가수로서의 모습을 더 깊게 담고 단독쇼처럼 노래가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장면이 많지 않았던 이유가 좀 아쉽지 않냐라고 꼽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PD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독 리얼리티 예능의 무대가 처음 가본 나라인 미국의 LA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통 자체가 제약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솔직담백한 인간 임영웅을 먼저 소개하며 대중들과 아티스트가 소통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즘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뭔가 논란거리가 많이 생기지만 시청률에 목을 매는 다양한 예능방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다.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는 인간 임영웅이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오히려 이 5부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정말 임영웅님이 앞으로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왜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단순히 단발적으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준비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임영웅님이 대중들과 더욱더 소통을 하려면 예능방송 프로그램 출연 사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런 마이 리틀 히어로와 같이 담백한 예능방송도 있겠지만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어떻죠? 맞습니다. 또 다른 예능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볼 법하다. 그러니 이 예능 방송이었던 마이 리틀 히어로는 좀 더 담백한 모습을 위주로 담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한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뜻깊은 내용이 있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깜짝 놀랄 정면 승부가 또 하나 펼쳐집니다. K-팝 스타가 오픈됐다. 뭔가 봤더니 바로 K-탑 스타. K-팝이 아니라 K-탑 스타. 네. 솔로, 그룹, 트로트, 뉴스타 등 4개의 분야로 나눠 최애 스타 인기 투표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임영웅님, 송가인씨, 김호중씨 등등등 이렇게 각종 인기 투표가 진행이 된다라고 나타나져 있어요. K-탑 스타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투표가 영웅시대 분들의 공식 팬카페에서 공식 광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하면 알려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트롯 가수들 송가인씨, 김호중씨와 함께 이 정면 승부를 벌이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을 이길 수 있는 스타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함께 거론은 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로트 최애 스타 분야에서 3파전이 굉장히 불꽃이 튈 것 같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압도적인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현 주소는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만큼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뉴스 기사들과 오늘 마이 리틀 히어로 담당 PD의 증언처럼 그 결과가 눈부시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